안녕하세요. 풋볼픽입니다. 긴 추석 연휴 잘 보내셨나요? 우리 손흥민 선수로 인해 기분 좋고 풍성한 추석 연휴가 되지 않았나 싶은데요. 중요한 리버풀전에서도 다시금 멋진 활약을 보여준 손흥민 선수로 인해 무척이나 행복한 주말과 연휴를 보내는 것 같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맹활약으로 인해 현지에서도 끊임없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풋볼픽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브닝 스탠다드 댄 킬패트릭은 손흥민은 토트넘에서 엔지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전술의 중심으로 다시 태어났다. 손흥민의 본능적인 마무리 능력은 리버풀전에서 벌어진 드라마와 논란 속에 잊혔다며 손흥민이 윙어에서 스트라이커로 포지션을 바꾼 건 흥미로운 플랜 중 하나다라고 평가했습니다. 킬패트릭은 손흥민이 최전방 공격수로 변신해 성공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고 특히 리버풀전에서 증명한 골 결정력이 기대 이상의 모습을 보였다고 칭찬했습니다. 킬패트릭은 안토니오 콘테 감독과 조세 무리뉴 감독은 손흥민이 공을 잡을 때 존재감이 부족하다며 공격으로 전환하는 상황에서 그의 속도가 더 치명적이라고 믿었다며 그러나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손흥민을 새롭게 만들었다. 높은 볼 점유율을 추구하는 토트넘에서 손흥민의 강한 전방 압박 능력과 경기를 읽는 능력 그리고 골 결정력이 도드라지며 치명적인 선수로 변했다라고 설명했는데요. 그동안 손흥민은 측면 공격수로 출전했습니다. 바이에른 뮌헨으로 이적한 해리 케인이 부상을 당한 경우 최전방 공격수로 나서기도 했습니다. 해리 케인이 빠진 경기에서 최전방 공격수로 좋은 모습을 보여줬지만 해리 케인이 있어 최전방 자리는 해리 케인이 맡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조세 무리뉴 감독은 손흥민은 최전방 공격수처럼 득점하지만 스트라이커는 아니다라며 그는 측면 자원이라고 말했었습니다. 안토니오 콘테 감독도 손흥민이 최전방 공격수로 뛰는 걸 봤다라며 솔직히 난 손흥민이 지금처럼 측면에서 뛰는 걸 선호한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두 명장의 말이 틀렸다는 것이 해리 케인이 빠진 이후 명확하게 증명되고 있는 이번 시즌입니다. 디 애슬레틱은 케인이 바이에른 뮌헨으로 이적했기 때문에 토트넘의 공격이 악화될 우려가 있었다. 토트넘은 지난 시즌 리그 득점의 42.9%를 케인에게 의존했다. 현재 직접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케인의 대체자는 없으나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토트넘의 공격을 재창조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는데요. 그 중심에는 손흥민이 있습니다. 손흥민은 영혼의 파트너인 케인이 없는 상황, 그리고 팀의 전체적인 플레이 스타일이 바뀐 상황에서도 공격의 중심이 됐습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리버풀전 이후 손흥민을 두고 우리가 하는 플레이 방식이 그에게 잘 맞는 것 같다라고 했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여기에 리버풀전 엔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선수 기용이 찬사를 받고 있습니다. 히샬리송이 선발 명단에 포함되자 모두가 손흥민이 좌측 윙포워드로 히샬리송이 스트라이커로 기용될 것으로 예측했는데요. 히샬리송이 선발로 나온 경기에서는 손흥민이 좌측으로 이동했기 때문입니다. 영국 텔레그래프 또한 존슨이 부상으로 출전할 수 없는 상황에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내릴 수 있는 가장 쉬운 결정은 마누르 솔로몬을 좌측에 투입하거나 손흥민을 다시 측면으로 이동시키고 히샬리송을 중앙으로 투입하는 것이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모두의 예상을 깨고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손흥민을 중앙에 놓고 히샬리송을 좌측에 기용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스트라이커 포지션에서는 팀 전술에 녹아들지 못하는 히샬리송을 좌측으로 돌리면서 부담감을 덜어줌과 동시에 미친 득점력을 보여주는 손흥민을 중앙에 두면서 골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해준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부상을 참고 뛰고 있는 손흥민까지 배려해주는 결정에 찬사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팀을 위한 엄청난 희생과 팀 정신을 보여주고 있는 손흥민과 이를 적절하게 배치하고 관리하고 있는 엔지 감독 모두에게 팬들의 관심과 사랑이 끊이질 않고 있는데요. 결국 이 선택은 최고의 결정이 됐습니다. 전반 36분 손흥민의 선제골 장면에서 히샬리송은 리버풀의 측면 공간을 공략하는 좋은 침투를 보여줬고 손흥민의 득점을 도왔습니다. 히샬리송이 위협적인 경기력과는 별개로 이번 경기에서도 골 결정력에는 문제를 드러냈기 때문에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선견 지명은 제대로 통했습니다. 텔레그래프 역시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변칙적인 선발 기용을 칭찬했는데요. 히샬리송은 심리적인 도움을 구하겠다고 인정하면서 돌아온 선수였다. 지난 홈 두 경기에서 셰필드 유나이티드를 상대로 득점하고 리버풀전에서는 도움을 기록하면서 다시 태어났다.
아스널을 상대로도 2골을 넣었던 손흥민은 이번 시즌 6골을 넣었고 주장이라는 추가된 책임감도 즐기고 있다고 평가하며 주목받고 있습니다. 리버풀전 맹활약에 다시금 손흥민의 몸 상태가 주목받고 있는데요. 손흥민 몸 상태는 정상이 아니었습니다. 경기 전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아스날과 경기 이후 손흥민의 컨디션이 좋지 않다. 지켜봐야 한다고 했었습니다. 또 손흥민은 팀 훈련도 완벽하게 소화하지 않았으나 손흥민은 할 수 있는 걸 다 해내겠다며 감독에게 강한 출전 의지를 보였다고 전했었습니다. 결국 손흥민은 리버풀전에 출전하였고 귀중한 선제골과 함께 전방 압박, 공간 창출 등으로 엄청난 활약을 보여줬습니다. 손흥민의 이번 골로 유럽 통산 200골을 달성했는데요. 그는 독일 함부르크에서 20골, 레버쿠젠에서 29골을 넣었고 2015년 토트넘으로 이적해 이날까지 151골을 넣었습니다. 당연히 아시아 최다골 기록이며 손흥민은 2019년 차범근을 넘어 아시아 선수 유럽 무대 최다 득점자가 됐습니다. 모든 골이 새 역사인 상황입니다. 킬패트릭은 포스테코글루 감독 아래에서 토트넘이 보여주고 있는 공격 의지를 고려하면 손흥민은 매주 계속해서 기회를 얻을 것이다라며 손흥민이 꾸준히 경기에 나설 것이라고 했습니다. 손흥민은 리버풀전 득점으로 리그 6골 기록에 성공, 맨시티 공격수 엘링 홀란드에 이어 리그 득점 순위 2위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영국 유력 통계 매체에서는 홀란, 살라, 손흥민이 이번 시즌 득점왕 경쟁을 치열하게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리그 우승은 맨시티, 리버풀, 아스날, 토트넘 순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토트넘 호스퍼의 손흥민이 시즌 초반 놀라운 득점 페이스를 보이고 있죠. 7경기에서 6골을 몰아치며 득점 중간 순위 2위에 올랐습니다. 1위 엘링 홀란드를 2골 차로 쫓고 있는데요. 득점 시계를 빠르게 돌리고 있습니다. 리그 38경기 가운데 7경기를 소화한 가운데 6골이나 생산했습니다. 득점왕에 오른 2021년도 시즌보다 더 좋은 페이스를 보이고 있습니다. 당시 35경기에 출전해 23골을 만들며 득점왕이 됐는데요. 시즌 초반이라 큰 의미는 없지만 꾸준히 리그 경기에 나서며 현재 페이스를 유지하면 30골 이상까지도 가능한 상황입니다. 현지 많은 전문가들이 현재의 책임감을 즐기고 있고 골 결정력은 홀란과 비슷하다는 평가입니다. 왜냐하면 기대 득점이 홀란과 동등한 값이 나오고 있는데요. 솔직히 맨시티의 지원과 토트넘의 지원의 차이를 생각하면 손흥민 선수의 판정승인 상황입니다. 이렇게 페이스를 유지하면 정말 득점왕 경쟁을 제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다음 주 토요일 저녁 루턴 원정길에 나서는데요. 루턴은 매우 작은 규모의 클럽으로 이번 프리미어리그 승격 자체가 기적이라며 동화 같은 스토리의 클럽입니다. 손쉽게 승리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고 이후에도 풀럼, 팰리스로 이어지는 일정의 연승 행진이 지속될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데요. 무엇보다 손흥민 선수의 컨디션이 100%로 올라오며 이때 특히 부상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멋진 활약과 감동적인 인터뷰로 다시금 추석 선물을 선사한 손흥민 선수에게 감사드리며 캡틴 소니의 행복한 축구를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